디지털투데이 데일리 픽입니다. 30%를 넘나드는 시청률로 화제를 모으고 있는 TV조선 미스터트롯이 갑질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한국일보 보도인데요. TV조선 측은 다른 오디션 프로그램과 유사한 출연 계약이라며 문제가 없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11일 스포츠경향은 미스터트롯 출연자가 TV조선과 맺은 계약서를 입수했다면서 방송사 측이 출연자를 상대로 불공정 조약이 담긴 계약을 맺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공개된 계약서에 따르면 TV조선은 출연자에게 출연료를 회당 10만 원을 지급합니다. 단 본선 이상 선발된 출연자에게 지급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예선에 참가했으나 본선에는 들지 못한 50여 명의 참가자들도 프로그램의 인기에 적잖은 기여를 했지만 출연료를 한 푼도 받지 못한다는 것인데요. 반면 출연자가 프로그램에 해를 끼칠 경우 1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독소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방송사나 출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와 별개로 1억 원의 위약벌 및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쓰여 있어 얼핏 쌍방이 동등한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출연자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품위를 손상시키는 경우 TV조선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 해지와는 별개로 1억 원의 위약벌 및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방송사의 권리를 보호하는 조항은 빼곡히 들어가 있지만 출연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조항은 부족할 뿐 아니라 과도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킨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TV조선 측은 다른 방송국의 오디션 프로그램과 유사한 출연 계약이라며 사전에 법률 자문을 받은 결과 특별히 불공정하다는 의견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출연자들과 사전에 협의된 사항이고 출연진 역시 적극 동의한 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탈리아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해 약국과 식료품점을 제외한 전국의 모든 상점에 대해 긴급 휴업 명령을 내렸는데요. 전 국민의 이동을 제한하는 이동금지령을 내린 지 이틀 만에 일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2,000명대까지 급속히 늘어난 상황에서 이동금지만으로는 코로나19 확산을 막을 수 없다는 판단에서 내렸습니다. 주세페 콘테 이탈리아 총리는 긴급 성명을 통해 약국과 식료품점 등 기본적인 생필품을 판매하는 곳을 제외한 모든 상점과 술집, 식당, 미용실 등을 폐쇄할 계획이라고 발표했고 유료 없는 이동 및 사회활동 제한 조치에 대한 국민의 협조에 감사하다며 코로나19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12일부터 발효되고 콘테 총리는 이 긴급 조치가 언제 해지될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공장과 같은 대기업들은 감염 방지를 위한 적절한 보안 대책을 채택한다면 영업을 계속할 수 있고 식료품점은 계속 문을 열기 때문에 국민들은 서둘러 식료품을 살 필요 없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이탈리아 정부는 지난 9일 전국을 주민 이동을 금지하는 레드존으로 지정하고 6천만여 명의 모든 이탈리아 국민은 가족 방문, 업무,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허가를 받지 않으면 거주 지역을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보건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기준 이탈리아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12,462명으로 전날 대비 2,313명이 증가했고 지난달 21일 북부 롬바디아 주에서 첫 지역 감염 사례가 확인된 이래 하루 기준 신규 확진자 수가 2,000명을 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바이러스 확산 거점인 이탈리아 북부 롬바디아 주 한 지역에서만 1,489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고 사망자도 전날 대비 196명 증가한 827명으로 잠정 파악됐는데요. 누적 확진자와 사망자 수 모두 중국에 이어 전 세계에서 두 번째 많았고 세계보건기구가 파악한 전 세계 평균보다 2배 가까이 높았습니다. 안랩이 견적서를 위장한 이메일로 유포되는 정보 탈취형 악성 코드를 발견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디지털투데이 보도인데요. 공격자는 특정 기업을 사칭해 견적 주문 요청이라는 제목의 메일을 발송했습니다. 메일 본문에는 요청하신 견적서를 첨부 파일과 같이 송부해드린다는 내용을 포함했습니다. 특히 공격자는 실제 기업을 사칭하고 메일 내용도 자연스럽게 작성해 수신자가 의심 없이 첨부 파일을 다운받도록 유도했습니다. 첨부된 파일은 이미지 파일로 내부엔 실행 파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수신자가 견적서로 착각해 압축을 풀고 해당 파일을 실행하면 악성 파일은 특정 구글 드라이브 URL에 접속해 악성 코드를 추가로 다운로드 받습니다. 일반 사용자들에게도 친숙한 구글 드라이브를 이용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구글 드라이브에서 다운로드된 악성 코드는 키보드 입력 정보, 클립보드 내용 등의 정보를 탈취해 공격자의 서버로 전달합니다. 현재 안랩 V3 제품군은 해당 악성 코드를 차단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악성 코드 감염 방지를 위해서는 출처가 불분명한 메일의 첨부 파일 실행 자제, OS 및 인터넷 브라우저, 응용 프로그램, 오피스 소프트웨어 등
프로그램의 최신 보안 패치 적용, 최신 버전의 백신 사용 등 기본 보안 수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랩 분석팀의 최의림 주임 연구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온라인 소통이 많아지면서 직장인들은 이메일을 이용한 공격에 노출되기가 쉽다며 평소 출처가 불분명한 메일의 첨부 파일은 열지 않고 최신 버전의 백신을 사용하는 등 보안 수칙의 습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휴대전화용 안테나를 만드는 코스타 상장사의 전 현직 임원들이 회사 자금 96억 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네요. 인천지법 형사 12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모 휴대전화 안테나 제조회사 전 대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함께 벌금 7억 5천만 원을 선고했네요.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회사의 자금 담당 상무 B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와 B씨는 2013년부터 2018년까지 휴대전화용 안테나 기술 개발 관련한 정부 출연금과 허위급여 등 회사 자금 96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는데 이들은 정부로부터 받은 연구개발비를 연구원들에게 지급한 뒤 현금으로 되돌려 받았고 이 돈을 A씨는 그의 아내가 받은 대출금의 이자를 내는 데 썼으며 빼돌린 회사 자금 중 36억 원은 친동생의 회사 인수의 비용으로 사용하고 일부는 자신이 대출금을 갚거나 1,400만 원짜리 고급 시계를 사는 데 썼습니다. 또 회사 돈 12억으로 자신이나 가족 명의의 서울 강남의 고급 빌라 등 부동산을 구입하고 직원들 명의로 차명 주식 18억 원어치를 산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A씨는 2015년과 2018년 미공개 주요 정보를 공시하기 전 자신의 명의 등 회사 주식 82만 주를 팔아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회사의 자금을 오랜 기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며 횡령한 돈으로 차명 주식을 샀고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그 차명 주식을 거래하는 등 법행수법이 좋지 않아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B씨는 이의 지시에 따라 횡령 범행을 저질렀으나 자신이 직접 얻은 이익은 커 보이지 않았다며 회사의 한 대표가 A씨의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네요. 영국 왕실에서 뛰쳐나와 독립선언을 한 해리 왕자가 유튜브에서 활동하는 러시아 출신 사기꾼들에게 감쪽같이 속아 왕실 뒷얘기를 죄다 털어놨다가 통화 내용이 공개되는 통에 망신을 당했다고 영국 텔레그래프가 대중지 더선을 인용해 10일 보도했습니다. 연합뉴스의 보도인데요. 더선 보도에 따르면 해리 왕자는 최근 자신을 스웨덴 출신 환경소녀 그레타 툰베리라고 사칭한 러시아인 블라디미르 쿠즈네조프, 알렉세이 스톨리아로프와 지난해 10년 전야와 지난 1월 22일 두 차례에 걸쳐 통화했습니다. 둘은 유튜브에서 보반 렉서스라는 예명으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신이 툰베리와 통화한다고 착각한 해리 왕자는 자신과 아내 메간 마클이 왜 왕실을 뛰쳐나와야 했는지 속마음을 털어놨습니다. 더선이 소개한 통화 내용에는 해리 왕자가 왕실은 승승시하다,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복잡하게 뒤섞여 있다고 하소연하면서 때때로 올바른 결정은 쉽지 않은 법이다. 하지만 우리 가족과 내 아들을 지키기 위해 그건 올바른 결정이었다고 말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이어 우리는 왕실 가족 주류에서 완전히 분리돼 있었다고 하면서 통화 상대방이 왕실 생활보다 평범한 일상생활이 더 낫냐고 묻자 난 그게 훨씬 낫다고 본다고 답하는 내용도 들어있습니다. 해리 왕자는 난 군에서 10년이나 복무했다면서 자신은 할 만큼 최선을 다했고 이제 우리 가족이 좋아한다고 믿는 평범한 일상을 선택하고자 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는 왕자나 공주와 결혼한다고 해서 모든 게 다 만들어지는 건 아니다면서 북미에서의 새로운 삶이 그동안 해보지 못했던 일, 말하지 못했던 것들을 시도하게끔 해줬다면서 비판받지 않고 차이를 만들어가는 시도라고 부연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리 왕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입에 올렸는데 트럼프는 석탄 산업을 부흥하고자 양손에 피를 묻힌 인물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에 대해서는 좋은 사람이라고 치켜세웠습니다. 해리 왕자의 통화 내용은 유튜브와 페이스북에도 아직 올라와 있습니다. 해리 왕자를 속인 유튜버들에게 낚인 사람 중에는 영화배우 호아킨 피닉스, 가수 엘튼 존 등 유명인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고 텔레그래프는 전했습니다. 행복한 하루 디지털투데이였습니다.